안녕하세요. 경제학자처럼 생각한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독특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먼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 기본기부터 시작해서요. 경제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모델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도구들을 가지고 현실의 여러 주장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경제학은 단순히 어려운 수식이나 그래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에 가깝습니다. 흔히 경제학자들은 두 개의 모자를 번갈아 쓴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과학자의 모자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는 역할이죠. 다른 하나는 정책 조언가의 모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제안하는 역할이죠. 물론 둘 다 아주 중요하지만 오늘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과학자로서의 역할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현실 세계는 정말 뭐 하나 간단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경제학에서는 예를 들어 국제무역을 이야기할 때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만 있다고 가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건가요?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모델이라는 것의 힘이죠.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쓰는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도에는 모든 건물이나 나무가 그려져 있지 않죠. 딱 필요한 길과 주요 지형질물만 있잖아요. 경제학의 모델도 똑같습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핵심만 딱 뽑아내서 본질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일부러 단순화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 모델을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모델은 경제 전체가 우리 몸의 피처럼 어떻게 순환하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경제 순환 모형도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려면 먼저 등장인물부터 알아야겠죠? 주인공은 딱 둘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가게와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장터, 즉 시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 요소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사람의 일, 즉 노동, 그리고 땅이나 천연자원 같은 토지, 마지막으로 공장 건물이나 기계 같은 자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뭐든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경제순환 모형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두 개의 고리만 따라가면 아주 간단해요. 먼저 안쪽에 있는 녹색 화살표의 흐름을 볼까요? 이건 실물의 흐름입니다. 우리 같은 가게가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그럼 기업은 그걸 사용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에게 팝니다. 자, 이번엔 바깥쪽 주황색 화살표를 보세요. 이건 돈의 흐름인데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돌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돈을 내면 그게 기업의 수입이 되고요. 기업은 그 돈으로 우리에게 임금을 주면서 다시 가게의 소득이 됩니다. 모든 게 이렇게 맞물려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죠. 바로 그거요. 정확히 짚었네요. 우리가 쓴 돈이 그냥 공정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돌고 돌아서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는 것. 그 거대한 순환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첫 번째 모델을 잘 이해했으니 이제 두 번째 모델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생산 가능 곡선, 줄여서 PPF라고 부르는 모델을 통해 희소성이나 선택, 그리고 기회비용 같은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경제에 쓸 수 있는 노동력이 총 5만 시간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으로 딱 두 가지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는 만드는데 100시간이 걸리는 컴퓨터, 다른 하나는 10시간이 걸리는 밀입니다. 이 표는 그 5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만들어낼 수 있는 컴퓨터와 밀의 여러 가지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그 표에 있던 숫자들을 그대로 그래프 위에 점으로 찍어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가로축은 컴퓨터 생산량, 세로축은 밀 생산량을 보여주죠. 이 점들을 모두 연결하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선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이 경제의 생산 가능 곡선, 즉 PPF입니다. 이 선은 현재 기술과 자원으로 이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 점은 생산이 가능은 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효율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왜 그런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한번 보죠. 그 지점은
예를 들어 실업 상태처럼 우리가 가진 자원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와 생산을 줄이지 않고도 컴퓨터나 밀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좀 아쉬운 상태인 거죠. 그 지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 희소성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네, 그 지점은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꿈의 영역입니다. 저 지점에 도달하려면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거나 해서 경제 전체가 성장해야만 가능하죠. 그리고 이 PPF가 정말 멋진 이유는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기회비용을 눈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기회비용이란 쉽게 말해 하나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것의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는 바로 이 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을 나타냅니다. 자,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래프에서 가로축, 즉 컴퓨터를 0대에서 100대로 늘릴 때 세로축인 밀은 5,000톤에서 4,000톤으로 딱 1,000톤이 줄어들죠. 기울기는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이니까 100분의 마이너스 1000, 즉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10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컴퓨터 1대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밀 10톤의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컴퓨터 1대의 기회비용인 거죠. 자, 지금까지 과학자로서의 정제학자가 사용하는 두 가지 강력한 도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모자, 바로 정책 조언가의 모자를 쓰고 이 도구들을 현실 세계의 주장을 분석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자의 주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증적 진술입니다. 이건 세상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할 수가 있죠. 반면에 규범적 진술은 세상은 이래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주장입니다. 이건 해야 한다는 처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 문장은 어떤가요? 실증적일까요? 규범적일까요? 이건 실증적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과거의 데이터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검증이 가능한 주장인 거죠. 그럼 정부는 돈을 덜 찍어내야 한다는 문장은요? 이 문장에는 뭐뭐 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네요. 이건 가치 판단이 포함된 규범적 진술입니다. 왜 돈을 덜 찍어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주장이기 때문에 데이터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경제학자의 렌즈를 여러분께 넘겨드립니다. 오늘 배운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기회비용을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이 설명이 끝나고 여러분이 할 다음 행동, 그것이 공부든 휴식이든 다른 컨텐츠를 보는 것이든 그 선택의 진정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가능성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학은 바로 그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